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원래 오늘은 이제 영상 제작이 끝나고 장 보고 이제 식사나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리플사의 2019년도 3분기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내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오늘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지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XRP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소식이 여러분들의 기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보고서 내용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럴 때 항상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가격 떨어지니까 일부러 XRP 손절 못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좋은 내용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뭐 희망회로 굴린다고 뭐라고 할 자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망회로 굴리고 싶으신 분들은 굴리시면 되고, 분기마다 나오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는 충실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보고서는 다른 분기에 비해서 약간 좀 깁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리플사의 입장을 나타내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시작부터가 XRP 레저에 관한 역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XRP 레저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리플사의 분기 보고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다 알 법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2012년도에 개발이 되었고 1000억 개의 XRP가 출시가 되었다. 그리고 1000억 개가 고정이고 그 이상은 발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중요하게 리플사는 XRP를 전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XRP가 증권이다 하니까 이제 아예 보고서에 이렇게 적어놨죠. 리플사 같은 경우는 XRP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창립된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기 보고서를 또 자세히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XRP 판매량 감소. 리플사가 그들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난 한 분기였습니다. 장외거래도 마찬가지였고요. 2분기 때 보고서에서 예고한 대로 이미 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곳들은 시장으로부터 기관들이 사도록 했고, 리플사에게 있어서 전략적인 파트너들,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같은 곳들에 직접 유동성을 제공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체들은 리플사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들의 파트너들이다라고 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코인마켓캡 내부 데이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코인별로 시장에 풀리는 물량들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때 빵양이 분명히 말했죠. 지금 현재 시장에 풀리는 XRP 수량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보다 낮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첨부한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녹색이 라이트코인, 지금 시장에 풀리는 양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회색이 이더리움, 주황색이 비트코인, 그리고 노란색이 비트코인 캐시, 파란색이 XRP입니다. 그래서 3분기 때를 보시면은 정말로 그들이 말한 대로 시장에 푸는 물량을 계속해서 조절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 때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가격들이 좀 떨어졌었죠. 이렇게 시장에 풀리는 물량들을 보고 있으면은 가격이 떨어진과 동시에 물량도 많이 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채굴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한 개미들도 투기 세력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XRP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채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리플사가 에스크로에서 풀리는 물량들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를 또 나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XRP를 굳이 팔지 않아도 다른 수익 모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이 시장에 풀리는 물량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리플사 혼자서 이 시장을 전부 다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 다음에 판매량을 기록한 표를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분기 판매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600만 달러치 XRP가 팔렸습니다. 딱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이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2분기에 비교를 해봤을 때 2분기 때는 2억 5,100만 달러치가 팔렸어요. 그래서 2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무려 73.7%를 하락시킨, 그 정도로 판매량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가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샀다 하면은 되게 기분 좋아했었죠. 기관들이 XRP를 사간다. 근데 나중에 시장에 풀리는 물량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안 팔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입장이 반대가 돼가지고 조금만 팔아가지고 더욱더 기분이 좋고요. 이 프로그래밍 세일즈, 거래소에 던지는 물량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2분기 때 1억 4,400만 달러치를 팔았는데 3분기 때는 1,600만 달러치밖에 안 팔았어요. 거의 이제 9분의 1 정도 판매 수량을 굉장히 많이 낮췄죠. 이렇게 해가지고 빵형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 그리고 리플사가 저번 분기 보고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완벽하게 지킨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XRP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리플사는 한 말을 그대로 지킵니다. 엑스래핏 발매하겠다 해서 발매를 시켰고, 엑스래핏 사용처를 늘리겠다 해놓고 이제 머니그램과 딜을 맺는 등 여러가지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거래소의 판매량을 줄이겠다, 장외거래 판매량을 줄이겠다 해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분기 보고서를 잠깐 읽어보게 되면요, XRP 30억 개가 달마다 10억 개씩 에스크로에서 풀렸고, 이 중에 23억 개가 다시 에스크로에 묶였다. 여기서 묶이지 않은 양이 7억 개 정도가 됐는데, 이 안에서 팔리지 않은 대부분의 물량들은 지금 현재 지갑에 보관 중에 있다.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전분기 대비 30.4% 정도 줄어들었고, XRP 가격도 3분기 때 35.4%까지 하락했었다. 그때 막 바닥 찍었었죠. 막 23센트까지 떨어지고,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XRP는 전 세계 140여 개 거래소들에 상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4분기 때에도 3분기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를 취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판매량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여러가지 볼륨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3분기 에스크로 풀린 물량 관련된 소식이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보고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퍼드에 관한 것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리플사가 XRP를 던지고 가격을 조작한다라는 것인데, 인디아나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봇들이 이 소문을 많이 퍼뜨린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드의 비율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49%, 이더는 71%, XRP는 50% 정도였었는데 3분기 때 특히 XRP에 대한 공격이 거셌었다. 대표적인 퍼드 하나, 리플사가 XRP를 계속해서 시장에 집어 던지고 있다. 이 퍼드 같은 경우는 저번 분기에 이어서 179% 정도나 상승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퍼졌었던 그런 퍼드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진실은 리플사의 재무 지갑과 에스크로 사이에서 많은 XRP들의 이동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XRP를 시장에 던진다라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XRP도 세력이 있는데 비트코인 세력이나 이더 세력과 비슷한 것이지 특별히 XRP 세력이 특출나다라거나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퍼드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XRP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 이 가격 조작 퍼드에 관한 49%가 봇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리플사는 XRP 가격을 조작할 수가 없다. XRP는 독립된 암호화폐로 140여 개의 거래소에서 거래 중에 있으며 리플사가 여기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한정적이다. 리플사가 망해도 XRP는 남을 것이며 리플사는 XRP의 성공을 바라고 다른 XRP 홀더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XRP 커뮤니티 생태계 발전에 힘쓰겠다. 이렇게 잘못된 소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만연하지만은 리플사는 곧 각 암호화폐에 대한 실사용 이해, 상업적 거래, 그러니까 사업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 암호화폐들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들이 이런 퍼드들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리플사는 실제 사용일을 위해서, 실사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암호화폐 회사들을 응원하고, 이러한 잘못된 소문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암호화폐만 숭배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모두 함께 맞서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리플사의 경영진이 얼마나 이제 특히 빵형이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쌓인 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렇게 굳이 악소문을, 봇들을 사용해서 악소문을 내는 무리의 정체가 뭘까? 뭐하는 놈들일까? 왜 굳이 XRP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정말 XRP가 그들이 내는 소문처럼 보잘것없는 것이라면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사라질 텐데 말이죠. 리플사도 그렇고요. 아무튼 좀 이상한 일입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을 보면은 리플넷 온디맨드 리퀴디티라고 나와 있는데 엑스래핏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엑스래핏은 실시간 유동성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리플사의 실시간 유동성은 상용화되었으며 머니그램과 다른 회사들이 열심히 사용 중에 있다. 달러 기준으로 저번 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볼륨이 75% 이상 향상되었다. 또한 리플사는 이번에 알그림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실시간 유동성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실시간 유동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리플사는 이에 맞게 세계적인 규모로 팀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엔지니어링 허브로서 유럽의 훌륭한 기술과 재능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XRP에 관련해가지고 속도나 확장성,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요.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읽어보면서 여러가지 부분들은 이미 많은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을 봐서
이 보고서를 어딘가에 이제 제출한다라거나 특정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준비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발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죠. 자, 그 다음으로는 스프링에서 인수한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는 로고스를 스프링을 통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탈중앙 금융에 대한 개발을 또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트코인 ATM 기기 회사인 코인미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제 코인미에서 XRP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XRP를 통해서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코일이 모질라, 이 파이어폭스의 모질라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호화폐 지불 카드 회사죠. 비트페이와 스프링이 또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여기에서도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XRP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특히 리플사가 시장에 판매하는 물량을 줄였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은 최근에 있었던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스웰 때문이 아니라 이 판매량을 줄인 효과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웰 펌핑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는데 이 보고서 관련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을 재생을 시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채널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